오늘 주제가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이에요. 부인과의 로봇 수술을 1000회 이상, 지금 현재로서는 한 1,400~500회 정도 하지 않았을까. 교수님께 수술을 받았던 환자. 임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입니다. 둘째예요? 와, 귀여워. 아니, 우리 교수님이 지금 초음파 장면을 보시는데 눈빛이 환자 한 명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미래의 가족까지 살리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 쏘는 명의들의 톡 쏘는 MC 안현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의학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줄 톡 쏘는 개그맨 홍인규입니다. 우리 이제 톡 쏘는 가족이 된 건가요? 네, 톡 쏘는 명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대 안암병원 산부인과의 톡 쏘는 명의 송재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초세요, 최초. 그렇게 소개하신 선생님은 최초세요. 너무 귀여우셨어요. 아유, 우리 송재윤 교수님께서는 부인암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데 특히나 로봇 광범위 자궁목 절제술을, 그러니까 원래 로봇술은 있었지만 자궁을 지나는 동맥을 해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또 수술하는 방식을 개발하셨다고요? 개발이라기보다는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포커싱을 해서 그냥 단지 제가 편하게 내지는 충분히 제거를 하려면 자궁 경부, 그다음에 자궁 동맥, 정맥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자르는 게 가장 좋지만 조금이라도 임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궁 동맥을 살리면서 수술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을 놔두는 방식으로. 예.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이 자궁경부암이나 자체가 흔하지가 않고 또 그 연령대에 또 앞으로 임신을 원하는 네.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는 막 100케이스, 200케이스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부인암 로봇 수술을 1000건 이상 집도하셨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이 1000건에는 어떤 케이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궁경부암 환자도 있고 자궁내막암, 뭐 아주 드문 난소암, 자궁내막증 등등의 여러 부인과적인 수술들이 다 포함이 된 케이스입니다. 와, 1000회 이상 하셨다는 그러니까요. 건 와. 지금 현재로서는 한 몇 회 정도 기록하고 계세요? 한 1,400~500회 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자궁 경부암 환자의 거의 씨를 말리게. 그렇죠. 저는 암이면 막 대장암, 위암, 폐암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무서운데 그런 암들과 좀 다른가요? 발생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암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막연하게 두려움도 많이 가지시고 치료가 잘 될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모셨으니까 두 가지 자궁암에 대해서 VCR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 참 밖에서 보면 평화롭기만 한데 말이죠. 안에서는 사투가 벌어지죠. 24시간 내내. 산부인과 병동인가요? 네, 회진 도는 시간이구나. 검사 결과가 어느 정도 다 종합이 됐어요. 어떤 환자분이세요? 자궁경부암 환자고요. 이번에 처음 입원하셔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저 환자분은 얼핏 보기에 상당히 젊은 환자로 보이는데 자궁에 이렇게 병이 생겼다 그러면 임신을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마다 임신에 대한 계획 여부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산부인과 병을 치료할 때는 네. 암뿐만 아니라 양성, 그냥 혹일 경우에도 환자의 나이가 상당히 중요한 그 치료 고려를 해야 되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나이에 따라서 자궁을 다 수술을 할 건지 살릴 건지 난소를 다 뗄 건지 아니면 난소를 살려야 되는지 그런 네.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가장 큰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자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MRI 상에서는 자궁 경부에 큰 덩어리가 있어요. CT에서도 보이고, 물론 페트에서도 보이고. 그것만 있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무리를 해서라도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오른쪽 왼쪽 다 양쪽 골반에 있는 림프절까지 퍼졌어요. 아이고 전이가 됐구나.
그래서 수술은 못하고. 그러면 수술을 못 해요? 방사선. 근데 자궁경부암이 자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이 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예, 자궁경부암은 주로 이제 자궁경부에서 생겨서 그 주변 조직으로 퍼지게 되고 골반, 대동맥 주위에 있는 림프절 그리고 폐나 여기 쇄골 밑에 있는 림프절까지도 거기까지도요?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에만 있고 사이즈가 그 정도라고 그러면 1기 말, 림프절까지 퍼졌기 때문에 3기 말.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건데 처음에는 그냥 1기 정도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3기라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받아들이시는 거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치료 결정하시겠다고 잠깐 퇴원해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마음의 결정이 필요하니까. 네. 내가 너무 자세히 안 보내. 선생님 얘기할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방사선 치료를 네. 해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왜 수술을 못 하느냐. 네. 수술을 해야지 치료가 되는 걸로 인식을 네. 하시는데 자궁경부암은 이럴 경우에는 항암하고 같이 하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생존율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궁경부암이라도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냥 똑 그 부위만 떼어낼 수 있는 수술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네요. 네. 뭐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환자들한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근데 또 치료 잘 되고 5년, 10년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 외래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또 잘했다 싶기도 하고 근데 힘들긴 힘듭니다. 지금 막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날아다니는데 왜 암은 치료가 안 되는지 그게 너무 속상해요.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죠. 뭐 방사선 치료 기계라든지 예. 뭐 항암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발전이 되고 네. 개선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암을 완벽하게 정복하지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 정복하는 날은 이제 곧 오나요? 항상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래 진료도 보시는구나. 이제 몇 주죠? 오, 산모 10주 임신하신 거예요? 그런 건 입덧은 약 약 먹고 옛날엔 약이 없어요. 아, 그럼 임신하시기 전에 교수님께 수술을 받았던 환자분이세요? 네. 우와. 또 문제 없이 이제 또 아이도 잉태를 하시고 이거 야. 둘째입니다. 둘째예요. 둘째예요? 와. 네. 이제 자궁경부암 수술을 했을 때 와. 자궁경부만 제거하고 자궁을 살려서 임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와, 이분이 그 로봇 절제술을 하신 분이구나. 초음파실이네요. 네. 뱃속에 아기 만나는 건가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기적 같은 순간 아닌가요? 맞아요. 이때가. 아, 귀여워. 되게 건강한 아기네요. 네. 아니 우리 교수님이 지금 초음파 장면을 보시는데 눈빛이 너무 행복한 눈빛으로 보고 계세요. 그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임신 출산이 아무래도 제일 걱정됐었는데 진짜 다행히 막막하셨겠다. 교수님께서 가임력 잘 보존될 수 있게 수술해 주셔서 그래서 첫째도 출산하게 되고 아이고. 삼신 할매가 아니라 삼신 박사님. 자궁경부암은 여기에 생기는 걸 자궁경부암이라고 그러고요. 자궁 내막암은 이 내막 안쪽에 있는 막, 이 내막에서 생기는 암을 자궁 내막암. 경부암이 이렇게 막 이제 흔한 암이 아니라서 자궁경부암이 흔한 암이 아니에요? 네. 자궁경부암이 여성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 중에 하나였죠. 근데 네. 지금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미리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에서 해주는 국가검진과 네. 또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백신의 효과.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맞아야 된다는 인식이 조금 생겼더라고요.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예방접종은 치료 목적보다는 정말로 예방 목적으로 맞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첫 경험하기 이전에 맞는 게 제일 좋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어떠한 상황이라서도 맞지 않았다면 맞는 게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성분들의 인식 자체가 그렇죠.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이게 예방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네. 계시도록 변한 게 상당히 주요한 맞아요. 역할입니다. 또 국가 건강검진에서 2년에 한 번씩 꼭 검진을 하게 돼 있으니까 초기 발견하면 금방 치료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의과대학교입니다. 아, 그래서 행사가 열리고 있나 봐요. 저희 고려대학교는 병원이 3개로 나눠져 있어서 네. 세병원 산부인과, 산과, 부인과, 부인암 교수님 모두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심포지엄을 합니다. 아. 선생님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던 부인암이거든요. 이야,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정도예요. 예전에 보시면 경부암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막암은 가장 꼴찌였는데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역전됐네요. 백신이나 스크리닝 때문에 경부암은 감소하고 내막암은 이제 거의 이제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내마감이 늘고 있는 거는 우려되는 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내마감은 그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엔 젊은 층도 많이 보인다고요? 네. 아무래도 내막암은 전형적인 서구형 암 중에 하나고 식이 습관이라든지 행동 패턴, 그다음에 비만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생 빈도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 초경 연령도 좀 빨라지고. 네. 학생 교육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교육 분야까지 주제가 다양하네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사태들 때문에 네. 앞으로 전공의 교육이 좀 많이 바뀌어야 돼서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전부 논의의 대상이구나. 전날이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밖에 못 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공부하시는 모습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센터에 앉으셨어요. 제가 주임 교수라서 이야, 아. 멋지시다. 자궁 내마감 완치 화이팅! 화이팅! 지금 어떤 수술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궁 내마감 수술이고요. 자궁하고 난소 나팔관 그리고 양쪽 골반에 있는 림프절들을 다 제거하는 수술. 와, 많이 제거하는 거네요. 전자궁 적출인가요? 네, 전자궁 난소까지도? 난소까지도. 네. 자궁 내마감 수술을 할 때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자궁 동맥을 결찰, 출혈이 많이 생기지 않게 결찰을 하는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묶으신 거 같은데. 클립 같은 겁니다. 해모락이라고 하는 클립이고요. 저게 자궁인가요? 자궁하고 난소를 다 제거를 한 겁니다. 저렇게 떼서 이제 배 밖으로 빼내는 거죠. 와, 저렇게 비닐로 탁 감싸가지고 제거를 하시는 거구나. 네. 그런데 저거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통에다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통에다 보관해서 병리과로 이송해가기 위해서 통에다 담는 겁니다. 그럼 더 추가 검사를 하나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추가로 방사선을 할지 항암을 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술만 해서 끝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적출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자궁 내마감이라 그러면 일단 기본이 수술이네요. 네. 수술을 해봐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완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내마감은 다행히 네. 그래도 생존율이나 치료 효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암 중에 하나고 또 다행인 건
출혈이라는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비교적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경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기인 경우가 많고 수술만 해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출혈이 있고 뭐 복통 같은 것도 생기나요? 네. 아, 그래서 이상을 바로 감지할 수 있구나. 다행이다. 이전에 제왕절개 아래 위로 로미드라인 스카 크게 있어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유착이 너무 심했고요. 제왕절개를 한 적이 있으면 수술이 더 어려워지나요? 개복 수술이기 때문에 유착을 심하게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좀 수술 범위가 커지겠네요. 수술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방광이라든지 장 이쪽에 유착이 심하면 그것들을 다 박리를 해야지 자궁을 제거할 수 있는데 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후유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완치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제왕절개를 해도. 예. 그래도 최대한도로 다 해서 안전하게 네. 자궁이랑 난소 다 적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자궁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자궁을 또 건강하게 지키려면 어떤 걸 해야 운동을 한다든가. 좋은 걸 많이 좋아지는 먹으면 네. 좋지 않을까요? 오히려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이 된다든지 네. 폐경기쯤 할 때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네. 경우도 있는데 이 자궁 내막암이 그러한 외인성 에스트로겐 때문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궁 내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잘 먹고 잘 자는 게 제일 제가 속 좋지 안 않을까. 썩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저께 항암 잘 끝났고 오늘까지 오늘도 쉬고 내일 해진을 퇴원. 들고 계시네요. 아프 죽고 다 그러지 수술한 말고. 분들이 입원해 계신 거죠?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 항암 치료하러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선생님 이제 오늘 항암 시작할게요. 발바닥 이런데 로션을 듬뿍듬뿍 매일매일. 로션을 왜 그렇게 발라야 돼요? 항암제 중에 네. 저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항암제가 있는데 피부가 네. 벗겨지는. 건조해지나요 좀? 아니요, 그냥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싹 벗겨지는 그런 부작용을 가진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방을 위해서 네. 로션을 많이 바르시라. 그리고 또 얼음, 입안 점막도 싹 허는 경우가 있어서 얼음을 잘 물고 계셔야 되는 그런 항암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좋은 팁을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궁암 또 항암은 부작용이 유독 많나요? 꼭 그렇진 않고요. 네. 그냥 일반 항암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머리 빠지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생기는데 지금 설명드린 조항암제 장점은 머리가 안 빠져요? 빠지는 아. 대신 그런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환자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항암제를. 그래서 얼음 계속 물고 계세요. 자, 갑시다. 또 어디를 가시나? 그 사람도 오늘 회진을 돌아야겠다. 어떻게 가족들하고 상의는 했어요? 이 환자는 이제 자궁 내막암 진단은 외래에서 이미 받으셨고. 받았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그랬죠. 자궁을 살릴 거냐 아니면 자궁을 다 드러낼 거냐, 제거를 할 거냐. 어려운 그거를 결정이죠.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얘만 맡기는 거? 그렇지. 그렇게 원한다면 난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내막암도 지금 내막이 이렇게 두껍게 자라있는 암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자라면 내막암도 안 자랄 수 있겠지. 정말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해 그거를 주시고 수술과 끝남과 또 동시에 이해하기 그거를 쉽게 딱 얘기해 집어넣어요. 주시니까. 너무 그러니까. 공감해 주시고. 네. 환자분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리고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뭔지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얘기를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접하시니까 그냥 뭐 언제까지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맞닥뜨린 고민인 것처럼 너무 끄떡끄떡 공감해 주시면서 사실은 제가 수술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거칠고 아, 그래요? 무섭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한테는
안심하실 수 있게, 겁먹지 않으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정말 목소리가 잘 자요? 성시경 느낌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암세포여도 내가 날뛰지 말아야겠다. 네. 잠잠해질 것 같아요.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너무 정신없었어요. 정신없었어요? 지금 마이크 떼기 전에 뭐 이 말은 꼭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을까요? 아이라서 보러 가시죠. 아이라서. 저도 아이인데. 저도 아이예요. 우리 새 아이는. 우리 아이. 저희는 너무 좋았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았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예방을 통해서 우리 자궁암을 완치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제가 교수님을 고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유, 죄송해요. 네, 너무 워낙에 잘하셨어요. 말을 네. 못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몸의 기둥, 척추 종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야금야금 나빠집니다. 척추에 전이 됐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이제 사기라는 뜻이기는 해요. 사기요. 왜냐하면 저희 종양이에요? 예, 저 나쁜 친구는 왜 인간의 몸에 나타날까요? 예, 완전하게 정복하면 아마 제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암, 허준 선생님에 이어서 안암, 허준석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를 오늘 비로소 알게 되네요. 편집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이라이트예요. 예고편으로 나갑니다. 아, 예.